자, 이번 작품은 36번에서 39번까지 문제고요. 36번 보니까 내용 확인 문제, 그 다음에 37번은 A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서 A 보고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38번은 기억과 니은의 의도, 39번은 보기를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기를 힌트를 삼아서 먼저 읽고 지문 분석을 하겠습니다. 옥주 호연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억압적인 성별 규범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그래서 여성이 주인공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이때 남장을 하네요. 남장 모티프라고 하는데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한편 남장은 국가적 질서 아래서 징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탄로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동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성 주인공들은 정체가 밝혀진 이후에 자신들의 성취를 인정받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 자, 그러면 지문을 보면은 남촌 땅에서 사는 이업이란 사람의 아들 형제가 같은 과거 시험에서 급제함을 유생이 들었네요. 이업의 아들이 과거를 급제했어. 근데 그거를 유생이라는 사람이 듣고 이업을 보고 치하를 한 후에, 치하는 칭찬이지, 부인 왕씨를 대하여서 이업을 일컬으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유생의 부인인 거지. 그래서 이제 유생이, 야, 이업내는 형제가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너무 부럽다. 그래서 남은 팔자가 참 희귀해가지고 두 아들이 한 지방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이름을 널리 알려지나 우리는 어찌하여서 쓸데없는 세 딸을 두어서 밤낮으로 걱정을 하는고. 요 세 딸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지. 슬퍼할 때 옆에 있던 시녀 춘행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우리 새 소녀는 나중에 우두머리 대장이 되려고 매일 무예를 숭상하오니 오래지 않아 큰 화가 미칠까 근심하나이다. 진짜 근심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가 쓸데없이 세 딸을 두어서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다 대고 매일 무예 숭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자질을 하는 거지 근심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생이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유생은 또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 당연히 유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전에 이 일을 엄금하였더니 하지 말라고 했어. 끝내 듣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할 자식이매 차라리 하나를 죽여서 둘을 징계하리라. 세 자매니까 한 명을 죽이며 나머지 둘도 더 이상 무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취중에 수치했네요. 노기를 걷잡지 못해서 화를 걷잡지 못해서 칼을 들고 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후원은 항상 이제 여인들이 머무는 곳이지. 왕씨가 울면서 말하기를, 왕씨 아까 누구였어요? 부인이었잖아. 어린아이의 상스러운 놀이를 대사로 삼아서 부녀의 천륜을 끊고자 하니 어찌 사람이 차마 할 바이리오. 내일 친척을 모아서 의논하여서 처리함이 마땅하여이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때요? 그래, 아이들이 하는 게 그냥 상스러운 놀이일 뿐인데 그걸로 어떻게 사람이 자식을 죽이려고 하냐, 천륜을 끊으려고 하냐, 내일로 미루자라고 이제 아버지를 타이르고 있지, 남편을. 그러면 여기 기억에 담긴 바로 의도 먼저 해볼까? 기억은 행위의 의미를 축소해. 그치? 무예는 고작 놀이에 불과합니다. 맞고요. 기억은 행위의 필요성을 역설해? 이게 역설이 역설법이 아니에요.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위의 동기를 은폐를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두 행위가 단순한 유의임을 강조하여서 상대방에게 동참하려고 요청하는 것이야. 같이 하자고? 모든 행위가 미성숙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해? 상대방을 화를 돋우려고 해? 화를 돋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로 미루자 하면서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지. 답이 1번이 벌써 나왔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애걸하니 생이 잠깐 노를 낮추고 모두에게 엄하여 분부하여, 자, 이 일 아무한테도 누설하지 말라. 내가 이제 딸을 죽이려고 했던 일. 그래서 날이 새길 기다렸다. 근데 새 소녀가 무난 인사를 드리려고 오다가 이 얘기를 들었던 거야. 그래서 크게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면서 도로 침소에 돌아와 서로 붙들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우리 대인의 성품이 급하시거늘. 대인 누구겠니? 아버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2번 죄를 범하였음에 반드시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
만일 우리 자매 중 하나를 죽이시면 인륜이 산란하게 돼. 부모의 너그럽고 인자한 큰 덕이 그림의 떡이 될 것이야. 부모의 덕도 그림의 떡이 돼. 또 우리들 셋이 동시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틀림없이 하늘의 뜻이야. 이거 운면론적 사상이라고 배웠죠? 어찌 평범하고 모잘것없이 규방을 지켜서 그저 늙으리오. 잠깐 우리 부모 곁을 떠나서 하늘이 명한 임금을 도와 공명을 이룬 후에 이름을 널리 떨쳐 그리고 금이 환영하여서 부모께 배우면 기뻐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떻게 하자, 여기를 떠나자 라고 세 소저 중에 한 명이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제 벽주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 언니의 말씀이 가장 유쾌하나. 만일 공명을 이루면 다시 부모를 만날 것이나 그렇지 못한즉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리니 언니는 한번 깊이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언니의 의견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약간 만류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자주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때 이제 명주가 말하기를. 그럼 여기는 명주야.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거고, 얘는 이제 벽주였고, 그럼 얘가 누구였겠니? 자주한테 이제 얘기했으니까 자주가 대답이 없으니까 명주가 얘기한 거잖아. 여기 자주가 얘기했던 거네. 자, 옛사람이 이르되 대사를 경영함에 소소한 의심을 아니한다 하나니 우리가 무단히 사화를 당하여서 이제 부모님께 죽을 수도 있잖아. 허물을 끼침이 또한 불효야. 그러니까 그것 또한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비록 여자이나 또한 하루에 함께 태어났으니까 10년을 기한해.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름을 떨치고 아까 얘기했던 그 공명해서 뭐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자. 그 소원을 이룰 것이니 언니는 유예하지 말고 한마디로 결단해. 언니 개념치 마. 빨리 결정해. 라고 이제 명주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자주가 그래, 이 일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나가기로 정할 것이나 부모님께 하직을 어떻게 얘기하지? 하니까 다시 이제 명주가 남자라도 출입에 가는 곳을 얘기하고 가잖아. 하물며 우리는 여자니까 거취를 명백히 하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A 부분 읽고 37번 풀기로 했지. 자주는 천명을 근거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늘의 뜻을 얘기했잖아 아까. 우리는 이렇게 어찌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규방을 지키니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야. 우리 셋이 한부모 아래서 태어난 거 얘기했고요. 벽주는 실핏이 위험을 들어서 언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깊이 생각하소서라고 얘기했잖아. 명주는 옛사람의 말을 인용했어. 옛사람이 이르되 했어. 그래서 자주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도 맞고, 자주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 그래,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나가기로 결정할 것이야. 계획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까지 맞지? 근데 얘가 요구하는 거니 아니면 자기가 결단을 내린 거니? 얘가 누구한테 요구한 게 아니지. 결단을 내린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명주는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거취를 분명하게 언니 우리 여자니까 우리 몸의 거처를 분명히 명백히 밝히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고. 여기 밑에 더 읽을게. 하고 세 사람이 한 통 편지를 써가지고 동산 정제에 걸어놨어. 이제 부모님 보시라고. 그래서 남북으로 해놨어. 아까 남장 모티프 나온다고 했잖아. 그리고 얼마간의 노자를 가지고 밤중을 지나 담을 넘어서 달아났다. 이 노자 뭘까요? 노잣돈이라고 들어봤나? 이 노자는 여행 비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선생님한테 노자, 여행 비용 이렇게 써서 보내세요. 자, 중략 부분이 생략이 됐는데 집을 떠난 세 자매, 길에서 최한 삼형제를 만나게 돼. 아까 여기 보기에는 없었네. 이 최한 삼형제를 만나서 같이 이제 나라를 구하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는 또 이제 결혼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의형제를 맺었어. 일단은 남장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무예와 학문을 익혔어. 이후 6사람은 전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전쟁에서 세 자매는 높은 벼슬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어. 드디어 소원을 이루었네. 그래서 상이 연못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문관과 무관의 모든 신하들을 모으시고, 그러면 이 상이 누구겠니? 임금 얘기하는 거지. 태우와 황후는 내전에 자리하사. 태우와 황후는 내전에 있어요. 육궁 비빈과 대신 명보들을 불러서 즐겼다. 그러니까 뭐 여러 척들 그리고 여러 신하들 불러가지고 이제 파티를 즐기고 있네요. 잔치를. 상이 연꽃을 구경하실 때 문득 채완과 자주 등에게라고 했겠잖아. 그러니까 채완만 부른 게 아니라 삼형제 세자매 명령을 했어. 짐이 지난날 연못에 연꽃이 만발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물장난 치는 거 되게 좋게 봤어. 경들은 절강 사람이잖아. 지역이야.
그래서 반드시 물고기 회를 잘 만들 것이니 지금 연못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와. 그러지 나를 즐겁게 해줘. 하니까 채원이 술이 반쯤 취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쁘게 웃으면서 물에 들어갔다. 근데 얘네는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은 남장을 한 게 들통이 나잖아. 그래서 땅에 엎드리면서 명주가 아뢰기를 지금 폐하께서 큰 자리에 오르셔가지고 마땅히 요임금과 수임금의 다스림을 받아서 백성을 사랑하며 국률이 여기시고 나란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할 텐데 지금 이제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룩한 왕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의 이제 다스림을 본받아서 당신도 백성을 살펴야 돼. 근데 어찌 이렇게 놀이를 일삼으사 국사를 전혀 생각지 아니하시니 신은 극이 나서지 않겠나이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자 봐봐. 니은은 행위의 부당함을 비판하여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지금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 놀이 지금 부당합니다. 백성들 살피소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맞죠? 1번이었고. 자, 상이 아름답게 여기셨어. 이 모습도 되게 좋게 보신 거야. 근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더 엄하게 신하가 되어서 임금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냐? 라고 이제 혼냈어. 자주가 이제 나서서 모자를 벗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폐하께서 지금 온 세상의 부모가 되어서 충성스러운 신하의 간함을 저의 이런 그 임금에게 드리는 말을 받아들이시지 않으니 어떻게 장차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다시 한번 만류를 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이야. 그래서 막 슬프게 울었다. 상이 거짓으로 화가 났대. 왜 거짓으로 화가 났을까? 이쯤에서 눈치를 채야 돼. 아, 이 상이 얘네가 남장한 걸 알고 있나 보다. 그래서 무사로 하여금 세 사람의 옷을 벗겨서 물에 넣어라. 근데 무사가 명령을 받들어서 옷을 벗기려고 했어. 이때는 이제 세 사람이 피하지 못할 줄 알고 허둥지둥 하다가 빨리 사모아 조복을 벗고 엎드려서 죄를 청하니 상이 거짓으로 놀라시며 다 알고 있어요. 경의 죄를 청하는 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그랬더니 세 사람이 울면서 저희들이 천지를 속여서 여자가 남자로 변장한 죄가 있사오니 지금에 와서 어찌 끝까지 속이리까 하면서 정체가 탄로가 났네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낱낱이 다 있었던 일들을 아뢰었어. 그러면서 놀라시며 또한 웃으면서 말하기를 오늘 경들의 속마음을 들었으니 진실로 참 기이한 일이야. 짐이 저번에 이 사실을 알았어. 아, 왕 알고 있었잖아. 자기를 줄 때 자기 망도 일부러 내가 다르게 줬단 말이야. 오늘 이 행동은 경들의 본적을 조종해 모든 벼슬 아치들로 하여금 명백히 알게 해라. 여자들이라는 걸 알게 해. 그리고 지혜가 참으로 크자니 어찌 나를 속이려고 했니? 하시고 시중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 태우께 아르니 태우가 즉시 부르라고 명했어. 왜? 아까 태우는 어디 있었니? 내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태우는 이 사실을 몰라. 그래서 세 사람이 비단으로 만든 도포와 옥으로 장식한 띠를 갖추고 궁녀를 따라서 장충전, 내전이겠지? 그래서 만나서 이제 4번 절을 했어. 태호와 황후가 용안을 보시고 나서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민첩한 기질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래서 칭찬도 막 해주고 경이 귀중의 여자로 망구는 중에 거리낌 없이 행동해서 나라를 구했잖아. 그래서 공이 크니까 그이 아름답게 여기노라 하면서 또 치하하면서 은혜도 치하를 했고 이 세 사람은 또 은혜에 감사를 했다라는 스토리. 자, 그러면 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유생은 딸을 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고 맨 처음에 했었지. 우리는 어쩌 이렇게 쓸데없이 세 딸을 두었냐라고 얘기했고, 춘행은 자주자매의 무예 실력을 칭찬한 게 아니라 고자질한 거였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자주자매는 새쌍둥이 맞아요. 최양과 자주는 모두 젊은 사람 맞아요. 아까 너네 그러니까 물고기 잘 잡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고, 태호는 목격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래로 누가 가냐 시중된 사람이 가서 얘기해줬지. 부럽고. 자, 39번 유생이 이것도 틀린 거 그런 거야. 무예 수련을 하는 딸들을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할 자식이라고 했잖아. 가부장적인 성별 규범에 의한 억압이 있었다. 알 수 있죠. 여기 억압적인 성별 규범이 있었다는 거. 세자매가 공명을 이룬 후 금이 환양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데에서 사회적 제약을 거부해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여성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구나. 맞아요? 맞지? 그리고 임금이 잔치에서 세 사람의 옷을 벗겨서 물에 넣어라 라고 명령했잖아. 남장이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치? 정체탈로의 위험을 동반함을 알 수가 있겠군.
그리고 임금이 세자매가 여자가 남자로 변장한 죄를 스스로 밝히도록 유도를 했어. 자신을 속인 세자매를 징벌해서 단죄를 하려고 했니? 아니죠. 오히려 칭찬했잖아. 상을 줬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황후가 귀중의 여자로 나라의 공이 크다고 치하하는 데에서 남장 시기의 공적이 여성의 성취로 인정받음을 알게 되었다. 그쵸? 결국에는 여러 이제 황후, 태후, 그다음에 왕한테까지 칭찬받고 했죠.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도 있잖아. 여기까지 하시고 선생님한테 미션 보내세요.